기해년 병인월 을미일 이제부터 환하게 웃어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입니다. 구벅. 운세 영상도 끝났고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오늘은 나의 명리연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부작이고요. 제 경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번 영상의 내용은 전부 실제로 경험한 일들입니다. 레알. 저는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운명에 대해 할 정도의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재수생 시절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대학교 연극과의 경쟁률이 되게 치열했어요. 1년 동안 실기 준비 열심히 했고 수능 성적도 고3 때보다 괜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원했던 어떤 학교들도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경쟁률이 높은 곳은 100대 1, 낮았던 곳이 30대 1 정도였으니까요. 삼수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서 전문대로 연극과가 아닌 문예창작과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 즈음에 외할머니께서 다니시던 절의 스님한테 제 사주를 여쭤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올해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하나, 둘, 제가 지원했던 연극과 쪽 결과가 다 안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시까지 한 6군데 정도 지원했을 때 처음 발표가 불합격이어도 괜찮아. 어차피 상향 지원이었잖아. 실기 경험한 것에 의미를 두자. 화이팅! 이러면서 여유를 부렸죠. 두 번째 불합격 때는 괜찮아 여기 너무 멀어서 별로였어 이러면서 정신 승리를 좀 했어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쯤에 예비 합격 번호를 받았는데 연극과가 대체로 예비 합격률이 높지 않아서 가능성 있는 번호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때부터 초조감과 압박감이 심했죠. 누구 어디 됐다더라 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저는 남아있는 학교들 실기 연습도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홍은동에 있는 학교 문예창작과에서 합격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땐 되게 착잡했어요. 부모님은 좋아하셨죠. 등록을 하고 OT 날짜 받고 이런 시간들이 하나도 설레지 않았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학교 간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하면서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발렌타인데이쯤에 저녁 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한남동에 있던 학교에서요. 연극영화과 추가 합격됐다고 등록하겠냐고요. 그때 문자 통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멍했다가 다음엔 기뻤다가 마지막에 하면서 스님이 말씀하신 학교 간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은동에서 등록금이랑 OTB 환불받고 한남동으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예비 12번인가 13번이었는데요. 당시 선배들이 우리과 역사상 예비 번호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다고 진짜 운 좋은 놈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다시 보니 재수했던 해는 원진, 형살운이었고 입학했던 해는 월주 천합지합, 년지 일지 다 하분이었어요. 신기하죠? 이때를 계기로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즈음에 인터넷에서 싸이월드가 엄청 유행이었는데요. 싸이월드, 네이트, 다음 같은 곳에 운세 컨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주, 토정 비결, 별자리, 혈액형 등등 저 도토리 엄청 썼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원도 충전하고 그랬으니까요. 나중엔 타로도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많이 보니까 분명 컨텐츠 제목은 다른데 풀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건 아예 토시까지 같았고요. 아마도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랬겠죠. 데이터 기반의 운세 사이트나 프로그램, 어플들 같은 경우엔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미리 입력된 데이터 중 하나가 나오고 거기엔 내 일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소통과 피드백이 되지 않아서 많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명리 어플들은 학문적으로 원국에 어떤 십성이 있고 12운성으론 어떤 상태고 어떤 신사를 갖고 있는지 현재 어떤 운에 있는지 등 일일이 표를 보면서 혹은 외워서 살펴야 했던 것들을 빠르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세력 어플은 명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거의 필수죠.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올게요. 데이터 기반 운세 컨텐츠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을 느껴서 관심을 접고 지내다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사주 카페도 가보고 오프라인 타로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사람은 바뀌어도 타로랑 궁합은 종종 봤던 기억이 있네요. 먼저 가보자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다들 이런 걸 좋아했어요. 번화가에 보면 큰 쇼핑몰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사주랑 타로랑 같이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가보고 지하철역 출구 쪽에 천막에서 보는 곳도 있었고 극장 매표창고 앞에 행사부스 같은 곳 거기도
본 적 있어요. 타로도 꽤 봤는데 그중에 어떤 선생님은 한 2, 3년간 몇 번 배웠어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명리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그 선생님이 출장 상담도 하시던 분이라 압구정에서도 보고 삼청동, 인사동에서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때는 제 사주보다는 만나던 친구들과의 궁합에 관심이 많았고, 명리도 맞추냐 못 맞추냐 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몇 번 보고 나서는 오프라인이라고 딱히 잘 맞는 것도 아니구나. 아유, 무슨 옵션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아쉬움이 많았어요. 명리에 대한 제 인식이 가벼웠던 건 못 깨닫고 아쉬움만 많았던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후기도 살피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사는 것과 그냥 마침 거기에 있길래, 가격이 싸길래 사는 것과는 만족도가 다른 것처럼요. 사주를 본다는 건 운명을 진단받고 처방받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별 생각 없이 접근하고선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운명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는데요. 명리학이란 학문의 존재도 이때 알게 됩니다. 이때가 한 2006년 정도였는데 공부를 바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였어요. 2007년쯤부터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제 사주 속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해가며 공부하고 사주명리학 초보 탈출 같은 책도 보면서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다음 쪽 역학 카페들도 좀 살펴봤는데 워낙 백지 상태라 중간중간에 있는 한자와 용어들 책에서 본 것도 모르겠고 안 본 건 더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통변 실습을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어설프고 실수투성이 통변이지만 안 좋은 말, 겁주는 말 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 인연으로 지금도 제게 상담을 받는 후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공부하면서 이때도 또 힘든 일이 생겨서 070 전화 상담으로 무속인 분도 만나고 절에도 좀 다녔어요. 070은 진짜 엉터리 상담이었어요. 통화 시간 늘리려고 말 천천히 하고 저한테 자꾸 되묻고 한 3번 정도 다 다른 무속인 분께 했는데 솔직히 그래 뭐 많이 나오면 한 10몇만 원 나오겠지 했는데 요금이 5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워낙 힘들던 시기라 그런지 크게 혼을 안 내셨어요. 그래서 더 죄송했고요. 이후에 철원 쪽 절에 주지스님께서 제 사주를 보시더니 첫날 바로 어머니한테 얘 출가시킬 생각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요거 절에 들어오면 딱인데 내 상주하면 좋을 텐데 진짜 이런 톤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막 후덜덜덜 떨었는데 사주를 좀 더 보시더니 아니다, 너 그냥 속세에 있는 게 낫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 원국 화계 기운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제 성대운을 보고 부작용 날까봐 그냥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고 나선 차 한 잔 따라주시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담 중에 가장 깊이 와닿는 거예요. 제 성격, 부모님하고의 관계 같은 거 되게 잘 짚어주셔서 많이 놀랐어요. 그때 스님께서 명식이랑 대운을 A4 용지에 적고 그윽하게 이렇게 바라볼 때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윽한 포스에 압도돼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전부터 절에서 스님들 통해 사주를 보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었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명리적인 풀이와 더불어 마음을 참 잘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 스님이 제 인생의 귀인이셨어요. 올해는 꼭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09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무형문화재 무속인분을 만났던 이야기, 여행가서 사주 본 이야기, 철학원에서 상담받았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였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벅.